때는 바야흐로 조선 선조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체했지만 그 속은 음흉한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았고 갸름한 얼굴에 작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소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꿈을 꾸었으나 대과에서 연이어 낙방하자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낙방이라니.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하단 말인가. 결국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열었지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듯 근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네 안악들의 미모를 품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을 만들어 파는 허서방의 아내 월양이었습니다. 25의 월양은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몸매를 지닌 절세미인이었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냉두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는 모든 사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허서방은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웠고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집을 비우시나요? 글쎄, 보름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요즘 갓이 잘 팔릴 때 바짝 벌어야지.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면 월양의 집에는 깊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진사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서방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월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부인,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적적하시오. 이 긴 밤이 무섭지는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월양,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찌 저런 무심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 시를 읊으며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저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가던 차에 오진사의 끈질긴 감언이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채 장수강 서방이라는 사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30 중반의 호랍이었는데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줄곧 혼자 지내왔지요. 그는 허서방과 같은 장돌뱅이로 함께 장사를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허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는가? 그럭저럭일세. 강서방은 어땠나? 경기가 영 좋지 않아 걱정이구만. 그리고 오진사의 아내 박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여보, 요즘 서당 일이 그리도 바쁘신가요? 해가 져도 통 들어오시질 않네요. 허허, 그렇다마다. 아이들 학업을 봐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구려. 박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따져 묻지 못한 채 실망과 서러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밤, 진사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허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월양이 가장 외로워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친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니 잠깐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여보.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폭우를 뚫고 산소에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소. 자식된 도리를 어찌 비바람 때문에 저버리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오 진사가 향한 곳은 산소가 아닌 골목 끝 월양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월양. 나오. 오 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그대가 혼자 무서워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마침 찬동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 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것 같아 찝찝한 마음에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허, 우리 집사람에겐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다 그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소. 그렇게 말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월양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허 서방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채 장수 강 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허 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 속에 홀로 있을 월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무서우시겠구만. 마루에 올라선 강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 옷, 상복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젖은 옷 대신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허 서방이 돌아왔을 리는 없고. 강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살인문이 열리며 세 번째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에 불을 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 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허 서방의 집에 들이닥친 박 부인은 마침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 그녀는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강 서방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할까? 갑작스러운 봉변에 강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남편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워 일단 입을 다문 채 성난 박부인에게 질질 끌려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부인은 강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주고야 말겠어.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강서방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남성의 채취에 박부인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선 향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몇 년째 호라비로 지내던 강서방 또한 여인의 채취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박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그녀의 입은 거부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밖에서 몰아치는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오해와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 한참 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부인은 무심코 남자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수염은 우리 영감 것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누구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의 남자는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낯선 사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주세요. 우리 영감이 곧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냥은 안 되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덮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박부인은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강서방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비녀를 챙긴 강서방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허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온 오진사는 마루에 앉아있는 강서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허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노셔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시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시오. 오진사는 눈앞의 사내가 허서방의 친구인 강서방임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입을 다물어 드리려면 날이 체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돈 30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결국 오진사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돈 30냥을 내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서방은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보시오. 나 강서방이요. 아니, 강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 양반나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내 다 보고 있었소만. 월양은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께는 양반나리가 들어간 문을 나 같은 상놈이라고 못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소. 문을 열어주시지요. 결국 월양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서방에게도 몸을 허락하고 다음 날 아침 입막음의 대가로 고운 비단 한 필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서방은 하룻밤 사이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두 여인과의 정사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재물과 쾌락은 독이 되는 법,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진사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고 월양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서방만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우직해 보이는 그의 삶이야말로 이 기묘한 하룻밤의 소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선조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체했지만 그 속은 음흉한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았고 갸름한 얼굴에 작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소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꿈을 꾸었으나 대과에서 연이어 낙방하자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낙방이라니.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하단 말인가. 결국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열었지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듯 근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네 안악들의 미모를 품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을 만들어 파는 서방의 아내 월양이었습니다. 25의 월양은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몸매를 지닌 절세미인이었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앵두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는 모든 사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허서방은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웠고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집을 비우시나요? 글쎄, 보름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요즘 갓이 잘 팔릴 때 바짝 벌어야지.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면 월양의 집에는 깊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진사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서방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월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부인,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적적하시오. 이 긴 밤이 무섭지는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월양,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찌 저런 무심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 시를 읊으며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저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가던 차에 오진사의 끈질긴 감언이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채 장수강 서방이라는 사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30 중반의 호랍이었는데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줄곧 혼자 지내왔지요. 그는 허서방과 같은 장돌뱅이로 함께 장사를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허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는가? 그럭저럭일세. 강서방은 어땠나? 경기가 영 좋지 않아 걱정이구만. 그리고 오진사의 아내 박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여보, 요즘 서당 일이 그리도 바쁘신가요? 해가 져도 통 들어오시질 않네요. 허허, 그렇다마다. 아이들 학업을 봐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구려. 박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따져 묻지 못한 채 실망과 서러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밤, 진사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허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월양이 가장 외로워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친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니 잠깐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여보.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폭우를 뚫고 산소에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소. 자식된 도리를 어찌 비바람 때문에 저버리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오진사가 향한 곳은 산소가 아닌 골목 끝 월양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월양, 나오, 오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그대가 혼자 무서워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마침 천둥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것 같아 찝찝한 마음에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허, 우리 집사람에겐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다 그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소.
그렇게 말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월향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허 서방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채 장수 강 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허 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 속에 홀로 있을 월향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무서우시겠구만. 마루에 올라선 강 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 옷, 상복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젖은 옷 대신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허 서방이 돌아왔을 리는 없고. 강 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살인문이 열리며 세 번째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에 불을 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허 서방의 집에 들이닥친 박 부인은 마침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 그녀는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강 서방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할까? 갑작스러운 봉변에 강 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남편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워 일단 입을 다문 채 성난 박 부인에게 질질 끌려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부인은 강 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강 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주고야 말겠어.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강 서방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남성의 체취에 박 부인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선 향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몇 년째 호라비로 지내던 강 서방 또한 여인의 채취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박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그녀의 입은 거부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밖에서 몰아치는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오해와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 한참 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 부인은 무심코 남자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수염은 우리 영감 것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누구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의 남자는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낯선 사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주세요. 우리 영감이 곧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냥은 안 되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덮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박 부인은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강 서방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비녀를 챙긴 강 서방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허 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온 오 진사는 마루에 앉아있는 강 서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허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노셔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시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시오. 오 진사는 눈앞의 사내가 허 서방의 친구인 강 서방임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입을 다물어 드리려면 날이 체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돈 30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결국 오 진사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돈 30냥을 내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 서방은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보시오. 나 강 서방이요. 아니, 강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 양반나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내 다 보고 있었소만. 월양은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께는 양반나리가 들어간 문을 나 같은 상놈이라고 못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소. 문을 열어주시지요. 결국 월양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 서방에게도 몸을 허락하고 다음 날 아침 입막음의 대가로 고운 비단 한 필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 서방은 하룻밤 사이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두 여인과의 정사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재물과 쾌락은 독이 되는 법,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진사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고 월양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허 서방만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우직해 보이는 그의 삶이야말로 이 기묘한 하룻밤의 소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선조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체했지만 그 속은 음흉한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았고 갸름한 얼굴에 작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소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꿈을 꾸었으나 대과에서 연이어 낙방하자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낙방이라니.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하단 말인가. 결국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열었지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듯 근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네 안악들의 미모를 품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을 만들어 파는 허 서방의 아내 월양이었습니다. 25의 월양은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몸매를 지닌 절세미인이었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앵두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는 모든 사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허 서방은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웠고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집을 비우시나요? 글쎄, 보름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요즘 갓이 잘 팔릴 때 바짝 벌어야지.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면 월양의 집에는 깊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 진사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 서방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월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부인,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적적하시오. 이 긴 밤이 무섭지는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월양,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찌 저런 무심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 시를 읊으며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저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가던 차에 오 진사의 끈질긴 감언이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채 장수강 서방이라는 사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30 중반의 호랍이었는데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줄곧 혼자 지내왔지요. 그는 허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로 함께 장사를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허 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는가? 그럭저럭일세. 강 서방은 어땠나? 경기가 영 좋지 않아 걱정이구만. 그리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여보, 요즘 서당 일이 그리도 바쁘신가요? 해가 져도 통 들어오시질 않네요. 허허, 그렇다마다. 아이들 학업을 봐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구려. 박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따져 묻지 못한 채 실망과 서러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밤, 진사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허 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월양이 가장 외로워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친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니 잠깐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여보.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폭우를 뚫고 산소에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소. 자식된 도리를 어찌 비바람 때문에 저버리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오 진사가 향한 곳은 산소가 아닌 골목 끝 월양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월양, 나오, 오 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그대가 혼자 무서워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마침 천둥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 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것 같아 찝찝한 마음에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허, 우리 집사람에겐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다 그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소. 그렇게 말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월양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허 서방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채 장수강 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허 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 속에 홀로 있을 월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무서우시겠구만. 마루에 올라선 강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 옷, 상복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젖은 옷 대신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허 서방이 돌아왔을 리는 없고. 강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살인문이 열리며 세 번째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에 불을 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허 서방의 집에 들이닥친 박 부인은 마침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 그녀는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강 서방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할까? 갑작스러운 봉변에 강 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남편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워 일단 입을 다문 채 성난 박 부인에게 질질 끌려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부인은 강 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강 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주고야 말겠어.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강 서방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남성의 채취에 박 부인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선 향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몇 년째 호라비로 지내던 강 서방 또한 여인의 채취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박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그녀의 입은 거부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밖에서 몰아치는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오해와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 한참 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 부인은 무심코 남자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수염은 우리 영감 것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누구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의 남자는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낯선 사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주세요. 우리 영감이 곧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냥은 안 되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덮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박 부인은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강서방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비녀를 챙긴 강서방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허 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온 오 진사는 마루에 앉아있는 강서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노셔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시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시오. 오 진사는 눈앞의 사내가 허 서방의 친구인 강서방임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입을 다물어 들으려면 날이 체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돈 30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결국 오 진사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돈 30냥을 내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서방은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보시오. 나 강서방이요. 아니, 강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 양반나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내 다 보고 있었소만. 월양은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께는 양반나리가 들어간 문을 나 같은 상놈이라고 못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소. 문을 열어주시지요.
결국 월양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서방에게도 몸을 허락하고 다음 날 아침 입막음의 대가로 고운 비단 한 필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서방은 하룻밤 사이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두 여인과의 정사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재물과 쾌락은 독이 되는 법,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진사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고 월양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허 서방만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우직해 보이는 그의 삶이야말로 이 기묘한 하룻밤의 소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선조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체했지만 그 속은 음흉한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았고 갸름한 얼굴에 작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소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꿈을 꾸었으나 대과에서 연이어 낙방하자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낙방이라니.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하단 말인가. 결국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열었지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듯 근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네 안악들의 미모를 품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을 만들어 파는 허 서방의 아내 월양이었습니다. 25의 월양은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몸매를 지닌 절세미인이었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냉두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는 모든 사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허 서방은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웠고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집을 비우시나요? 글쎄, 보름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요즘 갓이 잘 팔릴 때 바짝 벌어야지.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면 월양의 집에는 깊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 진사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 서방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월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부인,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적적하시오. 이 긴 밤이 무섭지는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월양,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찌 저런 무심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 시를 읊으며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저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가던 차에 오 진사의 끈질긴 감언이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채 장수강 서방이라는 사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30 중반의 호랍이었는데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줄곧 혼자 지내왔지요. 그는 허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로 함께 장사를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허 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는가? 그럭저럭일세. 강 서방은 어땠나? 경기가 영 좋지 않아 걱정이구만. 그리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여보, 요즘 서당 일이 그리도 바쁘신가요? 해가 져도 통 들어오시질 않네요. 허허,
그렇다마다. 아이들 학업을 봐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구려. 박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따져 묻지 못한 채 실망과 서러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밤, 진사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허 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월양이 가장 외로워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친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니 잠깐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여보.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폭우를 뚫고 산소에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소. 자식된 도리를 어찌 비바람 때문에 저버리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오 진사가 향한 곳은 산소가 아닌 골목 끝 월양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월양, 나오, 오 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그대가 혼자 무서워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마침 천둥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 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것 같아 찝찝한 마음에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허, 우리 집사람에겐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다 그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소. 그렇게 말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월양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허 서방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채 장수 강 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허 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 속에 홀로 있을 월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무서우시겠구만. 마루에 올라선 강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 옷, 상복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젖은 옷 대신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허 서방이 돌아왔을 리는 없고. 강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살인문이 열리며 세 번째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에 불을 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 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허 서방의 집에 들이닥친 박 부인은 마침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 그녀는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강 서방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할까? 갑작스러운 봉변에 강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남편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워 일단 입을 다문 채 성난 박 부인에게 질질 끌려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부인은 강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주고야 말겠어.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강 서방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남성의 채취에 박부인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선 향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몇 년째 호라비로 지내던 강 서방 또한 여인의 채취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박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그녀의 입은 거부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밖에서 몰아치는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오해와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다. 한참 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부인은 무심코 남자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수염은 우리 영감 것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누구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의 남자는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낯선 사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주세요. 우리 영감이 곧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냥은 안 되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덮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박부인은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강서방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비녀를 챙긴 강서방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허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온 오진사는 마루에 앉아있는 강서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노셔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시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시오. 오진사는 눈앞의 사내가 허서방의 친구인 강서방임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입을 다물어 들으려면 날이 체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돈 30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결국 오진사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돈 30냥을 내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서방은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보시오. 나 강서방이요. 아니, 강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 양반나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내 다 보고 있었소만. 월양은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께는 양반나리가 들어간 문을 나 같은 상놈이라고 못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소. 문을 열어주시지요. 결국 월양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서방에게도 몸을 허락하고 다음 날 아침 입막음의 대가로 고운 비단 한 필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서방은 하룻밤 사이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두 여인과의 정사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재물과 쾌락은 독이 되는 법,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진사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고 월양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서방만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우직해 보이는 그의 삶이야말로 이 기묘한 하룻밤의 소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선조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체했지만 그 속은 음흉한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았고 갸름한 얼굴에 작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소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꿈을 꾸었으나 대과에서 연이어 낙방하자 그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낙방이라니.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량하단 말인가. 결국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열었지만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듯 근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네 안악들의 미모를 품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을 만들어 파는 허 서방의 아내 월양이었습니다. 25의 월양은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몸매를 지닌 절세 미인이었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앵두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는 모든 사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허 서방은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웠고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또 며칠이나 집을 비우시나요? 글쎄, 보름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요즘 갓이 잘 팔릴 때 바짝 벌어야지.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면 월양의 집에는 깊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 진사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 서방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월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부인,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적적하시오. 이 긴 밤이 무섭지는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월양,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찌 저런 무심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 시를 읊으며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저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오. 처음에는 경계하던 월양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가던 차에 오 진사의 끈질긴 감언이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채 장수강 서방이라는 사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30 중반의 호랍이었는데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줄곧 혼자 지내왔지요. 그는 허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로 함께 장사를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허 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는가? 그럭저럭일세. 강 서방은 어땠나? 경기가 영 좋지 않아 걱정이구만. 그리고 오 진사의 아내 박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여보, 요즘 서당 일이 그리도 바쁘신가요? 해가 져도 통 들어오시질 않네요. 허허, 그렇다마다. 아이들 학업을 봐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구려. 박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따져 묻지 못한 채 실망과 서러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밤, 진사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허 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월양이 가장 외로워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복을 꺼내 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친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비에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니 잠깐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여보.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폭우를 뚫고 산소에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소. 자식된 도리를 어찌 비바람 때문에 저버리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오 진사가 향한 곳은 산소가 아닌
골목 끝 월양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월양. 나오. 오 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그대가 혼자 무서워